어떤 혁신안도 지금 국민의힘 당연 당규에 따르면은 결국 비대위가 추인해야 그게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저걸 비대위가 추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보고 지금 스스로 거치를 결정하고 그런데다가 있거든요. 107명 의원들한테 개파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언급하면서 뭐 전부 다 지금 모두 까기를 하고 있어요. 친한계를 콕 집어서 예. 친한계는 무슨 언더 73이라는 개파를 만들어가지고 개파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저격을 했거든요. 아, 친한계가요? 예, 친한계를 향해서 그렇게 향해서? 저격을 했어요. 윤희숙 위원장이. 그럼 도대체 당 내에 전부 다 혁신 대상이면 혁신의 주체는 그런 누구냐? 셈이네요. 예. 본인밖에 없는 거냐 혁신의 주체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뭐 다른 생각이 있어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생겼습니다. 인적 쇄신은 저는 과거에 잘못했었던 것들에 대한 반성만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45명 관저에 가서 공권력 집행 막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특검 수사도 받을 만한 그 의원들이 있다는 건데 그분들이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그분들 지금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정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예. 그때는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은 4월 4일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을 계기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성하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한 인적 쇄신의 계기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의원 107명 전원은 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십시오. 이 발언인데 좀 여러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4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지난 일요일인가요? 인적 쇄신 대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예. 뭐 이런 사람이 인적 쇄신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실명은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실명을 얘기한 것은 지난 일요일에 본인이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언행을 보이는 4사람의 정치인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갖고 있는 혁신의 방향 또 가치 이런 것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그 속도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뭐 조절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4명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4사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건지 다음 2028년에 이루어지는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당을 떠나라는 건지 예. 아니면 아예 완전히 다른 과거와 다른 반성의 메시지를 내고 당에 남아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 있는 이분들이 대부분이 주류 의원들이잖아요. 예. 주류 의원들의 반발로 혁신위원회가 또 좌초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짚어볼 대목은 그 부분인데 혁신이라는 게 쉽지 않죠.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위해서 여론도 중요하고 세력도 중요하고 준비 과정도 중요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던지는 식의 혁신안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이게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제안들이.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의 취지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봤을 때 혁신위원회가 어떤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도 사퇴하고 때문에 굉장히 좀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본인이 얘기했던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거취를 정하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좀 전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거취를 정하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예. 그게 총선 불출마냐. 지금 즉시 당에서 나가라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아니면 사과를 거치라는 공개 게. 사과를 하라는 거냐. 예. 그래서 좀 모호하기도 하고요. 이제 무엇보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건 비대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자기 이제 임명권자에 대해서 어제도 거취를 상의했다 정하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예. 과연 그렇게 되면 저 혁신위에서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이게 수용이 가능할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들이 또 있잖아요. 예.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혁신위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인적쇄신의 결론이었는지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홀로 고군분투하는 측면은 있는데 예. 그냥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제풀에 지치듯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떤 혁신안도 지금 국민의힘 당연 당규에 따르면은 결국 비대위가 추인해야 그게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저걸 비대위가 추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보고 지금 스스로 거치를 그런데다가 결정하거든요. 107명 의원들한테 개파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언급하면서 뭐 전부 다 지금 모두 까기를 하고 있어요. 친한계를 콕 집어서 예. 친한계는 무슨 언더 73이라는 개파를 만들어 가지고 개파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저격을 했거든요. 아, 친한계가요? 예, 친한계를 향해서 그렇게 향해서? 저격을 했어요. 윤희숙 위원장이. 그럼 도대체 당 내에 전부 다 혁신 대상이면 혁신의 주체는 그런 셈이네요. 누구냐? 예. 본인밖에 없는 거냐 혁신의 주체는.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뭐 다른 생각이 있어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을 감안해가지고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위원장직 내려놓으면서 전대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니,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고. 뭐 비슷한 그 행보를 걷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와요. 결국에 이렇게 명분 축적해서 예. 나는 노력하고 나는 시도를 했는데 당이 조금 더 변화할 의지가 없고 결국에 당내 기득권 때문에 혁신이 안 되는 상황이니 예. 내가 어쨌든 뭐 전당대회에 나가서 그럼 혁신을 해보겠다. 윤희숙 위원장도 그 경로를 밟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좀 즉흥적이에요. 근데 혁신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기득권이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치밀하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곧바로 성원석 원내대표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고 권영세 의원도 지금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취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자는지 이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 지금 당장은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여당의 독주를 막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이 독려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그래서 뭐 물론 그제 인터뷰긴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관제도에 보면 윤희숙 위원장이 뭔가를 얘기하면 바로바로 뭐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윤희숙 의원 원장 있고요. 현역 의원 한 명 있고 나머지 분들은 원외 인사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비대위에서 권한을 준 거란 말이에요. 혁신위원회. 근데 그 혁신안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회에서 이걸 의결을 안 해주면 전혀 안 되죠. 이게 동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도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혁신안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혁신위원회가 예정된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첫 번째 그 쇄신안, 혁신안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반겼습니다. 첫 그게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서약을 하겠다. 이 두 부분까지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깊게 가면서 속도 조절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정치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내의 이견들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권영세 의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2028년 선거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3년 후에 있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3년 후에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적 쇄신은 저는 과거에 잘못했었던 것들에 대한 반성만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45명 관저에 가서 공권력 집행 막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특검 수사도 받을 만한 그 의원들이 있다는 건데 그분들이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그분들 지금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정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예. 그때는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게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은 4월 4일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을 계기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성하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한 인적 쇄신의 계기는 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권영세 의원도 그렇지만 또 한 명이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전 대선 후보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잘하는 건 계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모순되는 단어, 그러니까 단절과 계승 완전 상반되는 단어잖아요. 아마 이제 그 발언을 대구에 가서 한 걸로 예.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지금 김문수 전 장관도 지금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려지고 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핵심 지지층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핵심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대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좀 연민이라면 연민, 뭐 두둔이라면 두둔 이런 정서들이 그런가요? 있잖아요. 예. 전부는 아니지만 예. 이 코어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그걸 관리하는 차원의 언급이 아니었나 싶은데 부적절하죠. 아니 윤 전 대통령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승할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어쨌든 이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피고인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특검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사회정치적 비용을 우리 사회가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다가 뭐 계승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요. 결국 김문수 후보가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저분이 만약 이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가 된다 한들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예. 조금이라도 윤석열 그 정권과의 단절, 절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